때가 맨 처음에 뭘 할까 이때 살짝 남기긴 했었는데 정리정돈 같은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끝에는 다큐는 물건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보시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먼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웃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다큐는 아니고 다큐 같은 방송에서 앞으로 석유사원 같은 게 고갈이 될 것이다. 몇십 년 안에 고갈이 돼서 되게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부터 자본 낭비하지 말고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근데 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고갈될 거라는 몇 가지 자원들이 그런 얘기가 더 없는 거예요. 고갈될 만한데 왜 안 없어지지 했더니 기술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더 기술이 발전해서 석유 같은 건 시추하는 능력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더 활용도 좋고 새로운 자원도 많이 생기고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신자본주의 좀 넘어오면서 물질이 굉장히 그 물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소비자본주의 생기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많아진 거예요. 또 그 즈음에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제가 급여 생활 하게 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고 또 독립된 공간에서 굉장히 물건을 많이 내가 자유롭게 소비하고 처분하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물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 그때 또 찾아봤던 도움을 받았던 게 왜 곤도마리라고 일본의 그 정리에 관련해서 수납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그런 책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정리와 수납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때도 생각이 일본이 작은 나라고 땅값이 때문에 적은 공간에서 그만큼 물건을 수납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 책이 많아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 왜냐면 그러려면 수납 바구니를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 많으니까 또 찾아쓰기도 힘들고 또 그럴 즈음에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15분 만에 정리를 하자는 그런 관련해서 윤선영 전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제 물건을 좀 줄여보자. 정리수납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물건 다이어트 지금 보셨으면 했다는 그 다큐멘터리가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물건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일본 같은 데서도 왜 그게 먼저 나오게 됐는데 그전에 일본에서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했던 물건, 내가 사용했던 물건, 내 주변을 이루고 있었던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그런 갑자기 일어났을 때 나를 해치는 내가 좋아했던 샹들레 같은 게 떨어져서 나를 해치거나 의자 같은 게 나를 해치거나 그런 식으로 나를 해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또 직접 겪은 사람은 아니어도 순식간에 그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관련해서 볼 때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오래되긴 했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는 사람들이 소유 관련해가지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관련해서도 책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 그런 식이 있고 대부분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많이 사느냐 그러니까 구매할 때 쾌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소비 심리학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 심리학으로 풀어내는 책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 소비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풀어내고 그러면 물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로 넘어오면 아예 사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어요. 바이나스팅계라고 노쇼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며칠간이든 일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만들어서 쇼핑하지 않는 아니면
요즘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냉장고 물품, 냉장고 상시 그런 걸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차 관련 가지고는 카쇼링, 공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랑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한데 물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물건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관계 정리까지 해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같은 것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무것도 사지 않거나 냉장고 비우기, 냉파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건 소비하면 남는 게 쓰레기예요. 요즘에 뭐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저께 뉴스 같은 것도 봤을 때도 쓰레기 대란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물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구입을 하지 않는 시도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 자체에 많이 했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 물건을 버리기도 하지만 기부나 나눔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없이 사는 것도 있고 실천 방안으로 뭐 냉장고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같은 것도 해서 그 같은 아까 그 물건 다이어트 관련한 프로그램 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실험으로. 저 일주일 정도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출판이나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생각 방식 요즘에도 다른 생각으로 보면 이거 관련해서는 뭐 킴포크 미국 관련해서는 킴포크의 개념으로도 일본에서 뭐 단사리 금방 얘기했잖아요. 거기 같은 거고 킴포크는 뭐예요? 킴포크가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어울리는 거의 식사 같이 하면서 킴포크 잡지 같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킴포크. 응? 뭐 줄임말이 뭔가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뭐 그거는 정확하게 뭐 없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고 공격 쪽에서는 휴거 아니면 휴게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개념도 많이 들어오면서 뭐 우리는 뭐 워라벨 아니면 뭐 저녁 있는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금전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심리적인 사회적인 이제 뭐랄까요 트렌드로 많이 요즘에 느끼고 어떻게 보면 나도 하고 있는 알고 봤더니 상담도 있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해서 한번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뭐 단순하게 살아보기 이런 책에서는 자기 방을 공개하는 저자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나 내가 어떤 물품이 내가 생각하는 필수 물품인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여행 갈 때 나는 몇 가지 물품을 꼭 챙겨가는지 그걸 한번 적어보아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여태까지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나눠볼까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그 몇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뭐 물건을 중심으로 한 뭐 필요성이나 뭐 이런 내용과 킴포크까지 간다는 건 그 인간관계가 좀 주제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단순한 삶을 살자.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살자라는 이것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게 새로 나타난 트렌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게 있긴 했었어요. 이제 이게 멀리 퍼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건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걸 많이 찾아봤을 때 서구에서는 북유럽에서는 우리가 뭐랄까 소망하는 뭐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하자라는 걸로 해서 힘을 더 실어주는 요즘에 미디어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 그러면 혹시 다큐 보셨어요? 네. 아니면 그냥 단어만 생각해서 혹시 정리정돈 보고 아니면 물건 다이어트 이 세 가지 제가 단어만 들었으니까 혹시 그 세 개 단어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는지 뭘
얘기를 하려고 했었을까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그것만 먼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면 이거 풀어질 것 같은데. 다큐 얘기를 보면 다큐에 거기 이 어떤 책을 쓴 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맞아요.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맞아요, 근데 집에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워낙 좁은 일본 집도 작잖아요. 그래서 원룸이라서 뭐 되게 좁은 공간인데 뭐 가구도 없고 식기도 거의 없고 그 중요한 거 화장실에 샴푸 기능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책은 못 갖고 오고 전자책인데 아니, 혹시 그럼- 무시 이 사람 거실 이사 가려는 데가 있어요. 뭔가 완전 빈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세수를 하는데 물로 세수를 해요. 그래서 화장실은 요거. 샴푸랑 비누를 쓰지 않는데 그것까지 이해해요. 근데 수건을 얼굴을 닦고 그걸로 발을 닦고 그거를 이렇게 빨아서 널어놓는 거예요. 자기한테 수건 그거 오직 그거 한 장이래. 그걸 다 씻는 거야 몸을. 안 날라. 이런 위생상조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금방 얘기하신 게 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베스트셀러까지 됐던 뭐 사스키 홍룡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은 기본 전제가 혼자 살아요. 1인 가족. 1인 가족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물건을 줄이다 보니 삶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바꾼 사람인데 본인도 책에서도 자기는 이런 방에서 살았다고 이전의 그림을 제시하기는 해요. 이분이 출판 관계업자가지고 책도 굉장히 많고 옷이나 물건, 음반 그런 거에 대한 책이 그러니까 컬렉션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본인도 일본 내에서 일본 지진 관련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그런 보는 방향 때문에 어떤 마음의 이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 샴푸, 그래서 샴푸 같은 걸 안 쓰고 세수, 씻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수건도 하나, 그리고 바로 빨아서 말리면 깨끗하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딱 수건도 하고 옷도 몇 벌만 그렇게 하고 식기도 1인 가족이니까 밥솥 하나, 볶음 하나, 먹고 음식 가구는 하나도 없이 거실에 아무것도 없고 이불 한 개, 그런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짐을 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때 버릴 건 버리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식으로 이 사람도 폐지 처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2인 가구나 그러니까 부부로 이루어진 2인 가구나 아기와 같이 이루어진 4인 가구 정도의 케이스도 아예 책에다 넣어놨어요. 그럴까봐. 잠깐만요. 4인 가구의 집은 조금씩 달라요. 2인 가구는 뭐 교류가 있기도 하니까 2인 가구의 예를 들어줬을 때는 친구로부터 받은 무슨 물건 같은 상품 같은 거 같은 게 많이 걸려져 있어서 좀 집안에 물건은 많은데 4인 가구는 확실히 짐은 좀 많더라고요. 애기들 키우는. 거기 보면 같이 소풍 같은 거 가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집은 뭐 이렇게 3인 가구거든요. 근데 그 집도 거의 뭐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캠핑용 의자를 집안에서 쓰다가 이제 이거를 밖에 나갈 소풍 갈 때도 가져갔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식탁에 밥 먹을 때 쓰고 아니면 공부할 때도 쓰고 뭐 옮겨 다니면서 가벼우니까 접을 수도 있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집에서는 그 부인이 그릇은 포기 못하겠다. 그릇은 아직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 저자의 이렇게 그 품목을 이렇게 봤는데 신발은 4켤레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건 되게 적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여서 뭐 사람마다 그래도 좀 가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지진 때문에 너무 물건들이 많은 게 부질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뭐 2인 가구든 뭐 3인 가구든 다? 네. 그러니까 물건이 자기를 해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공부? 공포. 근데 9.11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9.11 나온 그 책에서는 그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소비와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삶은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쇼핑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나는 반성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쇼핑 한번 안 해보죠.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어 해서 시작한 게 본인이 그 사람도 출판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 소비 심리학과 본인이 그런 걸 실천을 하면서 과연 일주일, 2주일, 한 달 해도 그 의미가 없으니 이게 과연 나는 그러면 소비를 필요가 없으면 소비를 했었을까? 라는 이제 반성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소비 심리학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환경운동이나 그런 거에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 쪽으로 해서 나온 글을 제가 좀 읽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진행은 되는 것 같아요. 9.11이 무슨 말이에요? 9.1 테러. 9.11 테러? 세계모센터 그 일을 테러. 거기에 그 현장에서 아니야. 그걸 보면 그러니까 나름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큰 사건인데 네. 그런 게 있었어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나한테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쇼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면 하는 게 그거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지만 의미가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소비와 관련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에 굳이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도 많은 미혼 남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 났었을 때 의지하거나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그런 관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런 건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소비랑 관련된다는 얘기 좀 처음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자기 전에 내가 지금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집에 불이 나면 그 곳을 벗어나면은 다른 곳은 안전한 케이스고요. 대지진 같이 집을 벗어나면 불안정한 케이스. 두 케이스에 따라서 뭘 가져고 나갈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딱 2개만 가져가면 되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는 그냥 핸드폰하고 제가 아끼는 제 사진들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전 그것 빼고 다른 사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재난 키트. 살아야 되시고요? 네. 집에 있어요? 아니 이제 사야죠. 생각한다고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가요. 저는 옛날 살던 집에서 아래층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2층에서 살았었는데 큰 불도 아니었어요. 근데 연기가 막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너무 유독가스가 올라오니까 정말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때 되게 편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로지 여기 나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뭐 아무것도 신경 쓰고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재난 키트를 가져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런 걸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한 번씩 소화기 켜는 법도 확인하고 그래요. 지나가다 어떻게 하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저는 되게 많이 낯익을 들었으니 낯선 기념이야. 아까 다큐부터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어주셨는데 또 다른 처음 예로 드는 게 그러니까 언젠가 쓰겠다는 물건을 많이 사들이는 그냥 일반 주부를 케이스를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집을 딱 문을 열고 가면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집이 좁은 집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짐을 또 열어보면 무슨 그러니까 식품 종류이긴 한데 알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3년 4년이나 지난 다이어트야. 네, 거기서 굳이 다이어트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왜 먹지도 못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왜 가지고 있냐 했더니 이거는 처음에는 언젠가 먹겠지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구입도 그렇게 했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생긴 게 처음에는 언젠가 쓰겠지 하고 1+1 그려오고 싸니까 대용량이면 가격이 싸니까 뭐 3인 가족인데도
커다란 물건 같은 거 다 사와서 지금 뭐 몇 달, 몇 년째 쓰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는 어떤 플랜을 줬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정리 플랜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박스를 3개 줬고, 첫 번째는 나눔 박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모는 나한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쓸모를 혹시 나눌 수 있는 걸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아예 필요 없는 거, 버려야겠는 건 버린 박스. 하나는 그래도 고민되는 고민 박스. 그래서 3개로 나눠달라고 해서 나누고, 그래서 버린 박스는 말 그대로 그냥 3개 처분하고, 나눔 박스는 주변에 나누거나 하고, 그 다음에 고민 박스는 일정한 기간을 두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열어봐서 그때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다시 3개의 박스에 나눠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플랜을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고, 두 번째 나온 케이스가 아까 얘기한 그 일본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은 아까 왜 그랬냐 했더니, 처음에는 나보다 많이,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에서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하고 또 내 자신을 많이 비교를 했대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또 SNS 관련해서도 SNS가 그거와 관련 남과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돼주기도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한번 줄여보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그 다음에 뭘 줄여야 될까 했을 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 고민을 하면서 줄여나갔다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나도 정말 필요하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점점 나 생각한 게 최소한만 가지고 살면 지구자원도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자기는 했고, 물건 줄이는 게 자기 목적이 아니라 아까 신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만 딱 갖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목적은 다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나한테 진정하게 뭐가 필요한가. 아마 그 사람한테 신발이 많이 필요해서 4개 정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필요한 걸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를 자기는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같은 걸 자기한테 중요한 걸 엮어내기 위한 첫 장, 저기서는 서장이라고 생각해요. 첫 장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점점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머지 이야기 엮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책도. 그 사람이 버리고 났더니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보였대요? 최대한으로 줄여서 약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집에 있는 시간에 청소를 본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어서, 일단 집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 같은 거잖아요. 근데 물건이 많을수록 청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일종의 관리하는 시간, 신발도 한 철에 2개만 신는 사람은 철 지나면 2개만 관리하면 되는데, 한 철에 10개 신는 사람은 철 지나면 10개 다. 그 다음에 코트도 2-3개 겨울에 입으셨던 분 2개만. 근데 겨울에 5-5개 이상 입으셨던 분은 다 5개 이상.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건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많아진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줄이면 물건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드는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라는 개념, 시간 관련돼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물건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평당 물건이 얼마만큼 차지하는데 물건을 줄이면 나는 그 작은 집에서 더 넓게 이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경제적인 개념으로도 많이 작동을 해요. 아까 첫 번째 그 케이스도 물건이 많았을 때는 집이 굉장히 좁아서 문도 다 안 열리는 집이었는데,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니 문도 더 열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물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나머지 일을 진행할 것인가, 그거를 되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물건을 줄이는 건 그 사람이 집으로 원한다. 그리고 뭐가 있으면 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서 그 사람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그걸 왜 해야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최근에 안 봤어요.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 얘기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줄여서 단순히 시간이 남거나 경제적인 게 이득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정말 보면 물건을 줄이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수납이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뭐 군도말이나 그런 사람 몇 가지 수납 정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의 특기나 보면은 그러니까 버릴 때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하잖아요. 필요하나 버릴까?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들이 다 나에 관련한 생각이란 거예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사진 같은 것도 너무 많으면 줄이기도 하잖아요. 봤을 때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사진이 없어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버릴 때 그냥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나와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합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비교했을 때 과거가 중요하면 남겨두는 거고, 내 과거, 물건은 과거니까 거의 그 과거의 일이나 그 물건이 중요하지 않다. 현재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자체를 버릴 때부터 그 물건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과거를 정리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기순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 이렇게 해서 버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거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자주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들여다가 가다 보면은 내 물건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그 짐을 굉장히 이사를 갈 때마다 한 번씩 줄여요. 근데 문제는 최악이 집을 산 이후부터가 이제 굉장히 최악이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을 딱 한 번 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짐이 10년, 20년 만에 다음 이사할 때까지 쌓이는 거예요. 웬만해서 대충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1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여기 이사 온 거거든요. 이사를 너무 안 했더니 진짜 이사할 때 이걸 왜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사를 좀 해결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집이 아니면 최대 2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내 짐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아니면 집을 산 이후부터 이제 기하급수로 10년, 20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말씀하신 거는 물건과 뭐 자기 삶의 현재와 미래 필요성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물건을 살 때 좀 더 신중하게 물건을 사고, 그리고 물건의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든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으면 굳이 꼭 그렇게까지 버린다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나. 필요 없죠. 전 중고나라나 뭐 이런 당근마켓 뭐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저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짐이 늘어나고 해서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중고마켓 같은 데서 이용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 이게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 거면. 근데 집에 물건이 쌓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물건을 언젠가 쓸 수 있어. 그치.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저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진짜 안 버려요. 저는 잘 버리거든요. 전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그 언젠가 쓸 수 있을 그 언젠가까지 보관하는 보관 코스트를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이제 기에 물려가지고 그러면 버려. 이게 창고를 잘 만들어서 수납 위치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납도 굉장히 잘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물건은 앞으로 1년, 2년간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이 그런 거면 냅두는데 그럼 팔아야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데 앞으로 1, 2년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1, 2년간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그 1, 2년 뒤에 필요할 때 그냥 산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빨리 사고 처분하고 이걸 빠르게 사이클을 도는 주의예요. 각자 개인이 좀 아끼는 그런 방식의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부품, 특히나 케이블을 많이 안 버리는 편이에요.
케이블 좀 네, 케이블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람페리스 저희도 케이블 엄청 아마 많이 써요. 지혜 씨는 아마 사진이 되겠죠. 네, 뭐 물론 사고 팔고가 되진 않겠지만 네.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케이블은 디지털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오래된 컴퓨터 부품 같은 걸 많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제 물건 사이클이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동일본 대지진만큼 저한테 재앙이 주말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컴퓨터가 안 되는 게 저한테는 동일본 대지진만큼의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GLC의 재난 구조 키트와 같은 그런 역할로 그 컴퓨터 상자, 부품 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걸 대처해야 돼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각자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니, 그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내가 이걸 이만큼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 좀 이것도 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어 라는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예전에 뭐 그런 거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 그대로 주변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 정리 방법도 이 사람마다 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모든 걸 꺼내와서 다 내 눈앞에 보인 다음에 그때부터 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괜찮은 거 버릴 거 그렇게 추려나가는 방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정도만 내서 아침에 딱 어느 시간만 딱 15분 정도 어디 한쪽 정리하고 내일은 여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요즘에서는 가장 절충할 것 같아요. 한번 딱 시간을 내서 하루 이틀을 다 꺼내놓고 왜냐면 그래야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저도 한번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간 날 때마다 버릴 거 안 버릴 거를 이제 15분 동안 결정해서 그날 버리고 정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확실히 저는 도움이 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이렇게 딱 관심이 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급여 생활하고 하면 그러니까 직장 없고 그냥 금액 생기면서 많이 사들이다가 전 그중에도 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읽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눈총을 너무 많이 받아서 책이 많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러니까 뭐 줄 건 주고 팔 건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건이 그거 이외에도 세제 종류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거예요. 세제도 막 몇 년 된 세제 해가지고 그런 거 뭐 정말 그 많다는 건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아니 놀란 거죠. 일단은 이렇게 많다니 하고 줄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 한참 제가 팔 때, 그러니까 책 같은 거 팔 때도 같은 주는 건 주는 거지만 너무 많으니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내 주변의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파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럴 땐 보니까 내가 샀을 때 10,000원에 줬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새 책인데도 하려고 보니 50% 이하에 알라딘 같은 데 가서 두고 가서 사는데 25%밖에 안 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4분의 1밖에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가 보기엔 전혀 흠집도 없고 단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니 나름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나마 책은 알라딘이라고 하는 약간 강제성이 부여된 그 중고시장에서 거래를 하니까 나한테 이게 의미가 있고 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이어서 만 얼마를 주고 샀지만 그거를 다시 되팔 때는 뭐 2,000~3,000원에 거래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한테는 의미 있어서 내가 한 5,000원 주고 산 어떤 거를 당근마켓 같은 거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말 감동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모르고 그러니까 견주어서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줄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에 나온 극단적인 미니멀 리스트는 난 그걸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을 때도 무슨 수납
간판 겸 무슨 식탁해가지고 조그만 거에다가 대박처럼 완전 물상밖에 그렇게 삶을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나는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 미니멀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안 사겠다는 집착을 또 갖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먹고 입고 이런 것에서도 즐거움이 느낄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밥 한 끼 먹는데 이렇게 차려놓고 먹고 싶어 한 거 아닌가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예 삶의 방식조차 아예 바뀌어서 정말 극한을 다르는. 네, 수건도 한 장을 줘야 되는데 술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막 모범생처럼 멀쩡한 삶으로 그 수건을 빨고 달래야 되고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물건 개수 셀 때 단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핸드폰 하나라고 생각하면 핸드폰에 포함된 핸드폰만 포함된 거예요. 핸드폰과 케이블과 어떤 전원과 관련된 다 하나로 치는 거예요? 네, 자, 50개 한 개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한 박스 안에 50개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람 키우고 하는 사람. 컴퓨터는 컴퓨터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그 사사키 후묘라는 사람은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진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거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런 것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또 원인으로 핸드폰도 그거에 일조하는 것도 있죠. 스마트폰이.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많은 기능을 하니까. 옛날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제 동생이 하도 그런 머리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서 정리 막 이런 걸 하는데 맨날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건이 너무 난잡하게 어쨌든 많으면 정신 산된다. 맞아요. 단순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뭐 책상도 깨끗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유난히 부정적인 시선이셨군요. 아, 너무 잔소리 많이 들어서. 네. 거기에 대한 아니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그 하도 얘기 들으니까 정리하는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이게 그냥 그게 잔소리로만 들리는데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구나 라는 방법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마켓을 처음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남이 한 거를 내가 산다는 것도 약간 그렇고 그리고 내 거를 팔 때도 약간 애매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중고책부터 시작을 했죠. 중고책을 사고 중고책을 파는 뭐 이거는 뭐 가치의 훼손이 내가 필요하면 중고책이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컴퓨터 부품 팔고 객관적으로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뭐 가구도 팔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정리를 하는데도 아예 스트레스가 좀 적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기고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아까 중간에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물건을 살 때의 기쁨이라는 게 있나요? 그렇죠. 진짜요? 요즘에 왜 작은 학교에서도 사지만 작은 물품도 가격이 그것도 있고 상징? 상징됨. 나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고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를 따져서 필요하면 사는 쪽이라 사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옷은 거의 기호에 가깝지만 그래도 옷이 필요하면 사고 그러니까 정동 필요한 걸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고민할 때 기쁨. 그러니까 나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근에 엄청 잘 샀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의류 건조기인데 건조기를 살 때는 몰랐어. 살 때는 기쁘지 않았는데 쓰면서 잘 샀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 때 기쁨 말고 그 필요성을 내가 체감을 했을 때 이후에 느껴지는 기쁨이 기고품은 보통 살 때 기쁨이 있잖아요. 응? 기고
기호품. 기호품.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로 의해서 사는 거 말고 기호품? 기호, 취미라든가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버리기 힘든 게 그 얘기 사람들이 아까 막 몇백만 원짜리를 가격에 금액이 큰 걸 버리기도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살 때 굉장히 발품을 팔아서 샀다거나 되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버리기도 어려워하기도 한데요. 그때 사실 물건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물건을 내가 획득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 뭐 쾌감 그런 것 때문에도 그 다음에 또 버리는 거는 돈 버리는 것처럼 아까도 저도 아까 왜 4분의 1 정도의 책 가격밖에 못 받아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물건을 버릴 때는 그 물건 자체를 버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현금을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굳이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냥 값어치로 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소, 정리해 그런 거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도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엄마의 눈 같은 거를 볼 때에도 불안하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책상이 지저분하다거나 주변이 깔끔하지 못한 걸로 취급 아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분들 어른이 여기서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니멀 라이프의 어떤 가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는 사진처럼 진짜 빈 공간에 정말 빈 공간에 한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장난감이 딱 요만한 상자 안에 있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와서 너무 많은 짐과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얻는 만족감보다 이렇게 다 뻥 뚫리고 없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고 인터뷰를 당황스럽게 했는데 과연 그 아이도 그럴까?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생각 때문에 어린 아이는 따라가야만 하는데 밖에 나와서 친구를 사귀고 또 그 친구 집에 가거나 아니면 놀이시설 같은 데 갔을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집과 너무 다르니까 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사사 뻔뻔 엄마가 그거를 집에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 살 수 있으면 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로 사소하게 아이가 부딪히는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요즘에도 애들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아요. 보통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패드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육아 전문가들은 이런 획일화된 장난감을 사주기보다는 자연물과 같이 시물게 하고 아이들과 어울리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패드로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사고 싶어 하죠.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마징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마징가가 아닌가요? 로봇이 이렇게 막 시리즈별로 있고 자동차도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애들도 나도 하려는데 왜 그게 나왔을까요? 애들도 어떤 요즘 유튜브를 보냐면요. 그 무슨 언니더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언니가 있어요. 캐리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신상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갖고 노는 걸 방송을 봐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 갖고 싶듯이 견무생생이듯이 엄마 저거 캐리 언니가 갖고 노는 거 사줘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나오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시리즈.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지 같은 거에도 장난감 없이 살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장난감은 일정에 만들어진 기성품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호기심은 창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동학자들이 얘기하는 창작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지 기성품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 아니다라는 뭐 취지 하에 부모님 몸으로 눌러주세요. 아이들 상상을 키워주게 이건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다큐에서도 말했고 그런 핵심은 소유에 집착하면서 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벌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단은 저도 그게 약간 과연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물건을 버리지 말고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나를 설레게 하는가? 이 물건이 내 옆에 있으면 설레는가? 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는지.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추구하는지. 아니 굳이 미니멀 라이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리정돈만 조금만 되더라도 내 삶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 그건 거죠. 그러니까 쉽게는 이사 갈 때 좀 이 짐을 줄여보자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정리정돈하자 그게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 다이바이트 밴드나 뭐 그런 것들 보면 왜 그런 걸 하지 미니멀 라이프 똑같고 왜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내면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사실 너무 안 와닿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사회에서 하는 애들 키우셨던 거예요.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무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일반인 사람한테 미니멀 라이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니면 뭐 이득? 근데 그걸 사실 그 소비의 이득? 소비의 백그라운드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가 나의 진정한 내면 욕구가 아니라 마케팅과 많은 기업들의 어떤 조장된 그런 사회 분위기에 나의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케팅에 하지 말자. 장난감도 기본적으로 그 많은 수많은 TV 그 어린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장난감 팔아먹기 위해서 그 장난감 회사에서 돈을 대주면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진짜 진정한 뭐 아이들이 정말 그 장난감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소비 트렌드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학습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좀 짧은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그 뭐냐면 어떤 그 여자가 그 숲속 근처에 살아요. 시골에 살아요. 살면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다 그 자연에서 갖고 와서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를 치면 장을 담가 먹고 그리고 무슨 과실을 따다가 뭐 이렇게 차도 만들고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마트 가서 다 사 먹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자기가 먹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시간과 정성들을 사더라고요. 뭐 그것이 아예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도시생활자식 그 자연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과 어떤 그 삶의 환경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쉽게 따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 자연과 단절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어떤 직장과 뭐 이런 몇몇 우리가 주로 가는데 말고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그것의 대체품으로서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그래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뭐 곤충을 만지고 낚시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장난감을 사서 그것과 노는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밖에서 뛰어노는데 쓰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들은 뭐 장난감 만지는 거보다 자연에서 뛰어놀고 뭐 이렇게 흙을 만지고 물놀이 하고 이런 거를 당연히 장난감 같은 거 패드 보는 거보다 이게 더 올바르다고 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시선이 같고 사실 애들은 누구나 다 패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막 그냥 뛰어놀아. 그럼 얘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거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이렇게 구축되어 버렸는데 이거를 해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하나씩만 가지고 최소한만 물건을 소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주변을 좀 정리를 이 사람들 예로 든 사람들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안 돼, 그러니까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더라 라는 그냥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로서는 그러니까 정리나 정돈 감정해가지고 내 주변에 혹시 불필요한 다 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정리라는 게 정리만을 위한 정리가 있잖아요. A, B, C 그냥 쌓아두고 다음에 또 봤더니 위에서 하나씩 꺼내놓고 또 뒤집어주면 또 다음에 또 쌓아두고 정리만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요즘 사회가 정리정돈 자주 그렇게만 쳐다보자고 정리 수준에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한 거는 지금 세상이 이런 라이프 트렌드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서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게 있대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있대더라는 걸 알고 저는 제가 여기에 막 자주 가서 나는 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뭐 10대 트렌드나 좀 그런 거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저희가 바이바이 트렌드나 그거 얘기하면 그게 이제 버리기 위해 하는 거 바이하거나 타는 바이바이 트렌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10대 트렌드가 나왔지? 근데 약간 아까 마케팅이다. 빨리빨리 사. 빨리빨리 버리고. 뭐 그런 그래야 소비가 진행되니까. 난 좋은데 이거 관련된 게 불안하다는 게 소비를 더 많이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경제 사정하고도 굉장히 많이 그건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도 물건 한번 살 때 많이 버리라는 것부터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목적은 버려서 썩게 남기는 게 아니라 이후에 물건을 살 때 생각을 하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살 거면 정말 좋은 걸 하나 사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않겠느냐는 거죠. 좋은 걸 내 옆에 두는 딴 거 빨리 버릴 거 날 빨리 떠나갈 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탕진잼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말 사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난 좀 불안한데 뭔가는 소유하면 쾌감이 있어. 소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탕진잼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 화장품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로드샵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는 거거든요. 탕진잼 그런 거 먹을 거부터 슈퍼 같은 편의점 가면 커다란 과자부터 앞에 캔디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이미 먹긴 거예요. 상진하는 저는 탕진하는 돈 쓰는 재미. 소소한 것들을 사모아서 사서 그러니까 소소한 거 사는 재미. 일반적인 다른 거는 좀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일부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굉장히 좁은 제품군에서 이제 비싼 품목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징들 아니에요? 비싼가요? 이거는 절대 생각해 보이지 않고 막 찾아 그런 쾌감을 좀 느낄 수 있긴 하거든요. 상징시키자면 그런 그런 거예요. 다잘 쓰는. 쓰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상징잼이에요. 그런 많이 사거든요. 많이 하시나 보네요. 노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노래가 있어요. BTS 노래도 있어. 방탄소년단 생진잼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가 봐요. 나는 상징잼이 너무 정확히 보이지 않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책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든 사보고 실패를 해야 그 비싼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거를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이 비싼 게 정말 필요하니까 뭐가 비싸고 좋고 그런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패도 해보면 쌓아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꾸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나타날 때는 예시가 그 냉장고 같은 것도 봤을 때 냉장고 비우기는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청소할 때마다 이런 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다니 그건 그래요. 그런 이런 형태가 있다니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형태를 잊어버리고 정말 형태가 되는 저는 소스가 그렇게 맞아요. 1년은 소스를 계속 끝까지 쓰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구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보면 막 아니 꼭 그렇게까지 관리가 잘 못된 경우 말고 저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 너무 좋아. 모든 요리 구조가 다 있어. 냉장고 열면 다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그런 거 되게 좋던데. 근데 뭐 하나가 어울러가지고 그걸 하려다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나 뭐든 물건이든 불필요한 걸 꼭 가지고 있다거나 못 버려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 그런 걸 버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물 내는데 멸치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다시마를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밴댕이 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집에 다 있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것도 써볼 수 있고 저것도 써볼 수 있고 이것도 써볼 수 근데 다 있어. 좋은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기억을 못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왔는데 뒤져보니 저기 뒤에 예전에 사놨던 게 있어. 그런 걸 감지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그건 정의의 문제겠네.
그거 아니면 저랑 그러니까 계속 정리의 문제로 이게 정리의 가고 있는 문제로. 거지.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게 문제 내가 뭘 아니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자. 그게 알고 보면 나를 제대로 알자로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또 다른 쪽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냉장고 지도라고 해가지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나 적어놓는 걸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몇 가지 기억 안 나는 거 아예 포스트잇에다 적어놓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좀 많이 지날 것 같은 건 유효기간까지 딱 저는 적어놓으면 아무래도 보다가 버릴 때가 되기 전에 다 먹어 치워야지 그런 식으로 먹으면서 그어가면서 또 새로 사오는데 자주 안 먹는 거는 적어놔야죠. 그래야 또 까먹으니까. 자주 먹는 거는 어차피 눈앞에 보이고 잘 쓰니까 이게 톤이 빠른데 잘 안 먹는데 얘기하지 뭐 양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톤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건 진짜 두 번 사고 까먹고 버리고 그런 게 정말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것도 정리정돈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쓰는데 시간을 쓰는 게 싫어요. 없는 게 일단 좋겠지만 이 유효기간이 언제 이걸 붙여놓고 근데 그럴 필요 별로 없으시고 별 많이 알지 않은 편이에요. 먹는 거는. 그 시간이 싫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봐요. 그런 상관없어요. 나한테 안 중요한 거면 안 해도 되죠.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럼 또 정리방법 어떤 사람은 아예 그거를 정해놨어요. 1번 칸에는 가장 앞에 있는 칸은 정말 몇 끼마다 먹는 반찬. 위에 칸은 어떤 뭐 무슨 장류, 밑에 칸은 김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주방을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와서라도 잘 챙겨 먹거나 할 수 있게 아이 가족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놓은 거죠. 아니면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되게 그런 식으로 정리 방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처럼 냉장고 지도라고 해서 아예 밖에다가 첫째 칸에는 뭐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적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다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리 정도는. 냉장고 지도를 해봤는데 음식이 자주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이걸 종이를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를 자주 먹는 거 하면 안 돼. 자주 먹는 거는 저도 필요가 없어. 어느 순간 냉장고 지도 되게 옛날 지도. 지금 냉장고에 있는 꽃이 제일 작은 거 뭐라면 이거 걔만 해. 한 장씩 했더니 매번 다 씻고 다 씻고 그게 너무 소음이 심어가지고 음식 하나에 꽃이 하나. 냉장고가 유리로 된 그거 아니에요? 냉장고 표면이? 그런 거면 거기 그냥 화이트보드? 네. 써도 된다고 얘기해 주려고. 원래 직접 써도 괜찮다. 이렇게 지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장 보면 거기다 적어요. 왼쪽에 한쪽에다가. 하이그라스 그런 예, 형태의 개가 그러니까 돼요. 유리잖아요. 유리에 이렇게 칠이 돼 있어서 뭐 소문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접고 이렇게 지우고. 지금 다 새로운 적응이 되지 않아요. 정말. 혼자서는 냉동실만 썼으면 좋겠어요. 나도 냉동실만? 나 냉동고 하나 써. 냉동실만 쏟을 것 같고 냉장고 할 맞아요.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냉장고 없이 설마. 그렇게도 하고. 정리법을 하고. 아니 근데 원래는 원래 뭐 다른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까지 전해봤냐 그 짐 남은 거는 저는 아름다운 가게인가? 거기에도 기부도 뭐예요? 아름다운 가게라고 박원순 시장이 그 시민한테서 거잖아요. 곳곳에 있어요. 기부를 좀 근데 받아와서 뭐 하는 건지를 자기가 안 쓰는 뭐 이런 물건을 거 갖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예, 갖다 그거를 팔아요, 거기서 거기. 판매하는 거야, 싼 가격. 가게 아마 보시면 진짜 있어요. 곳곳에. 그거 하면 그냥 나는 기부지만 연말정산 같은 거에 도움도 받으실 수 있어요. 기부금으로. 그래요? 물건을 내놨는데 기부금으로 해요? 거기서 그 물건 보는 걸 가치를 환산을 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형태로 해줘요. 응. 근데 모든 물건을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쵸, 새거 남이 살 수 있는 거. 힘지게 받으면 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100만 원짜리 파카를 내놨는데 50%는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잠바 한 만 원? 해주면 많이 주나? 거의 그런 100만 원짜리 내놨다 하더라도 한 기껏해야 만 원?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부의 느낌을 정말 살려주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 거. 기부 이런 걸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즘에
무슨 단체 무슨 쉼터, 노숙자 쉼터 같은 거에서 아마 회사 같은 거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댁에서 안 입는 잠바 옷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처럼 털어질 때까지 요즘에 옷 다 입진 않으니까 계속 옷이 남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집안에 그냥 어차피 1년, 2년, 3년 옷자를 쌓아두니 1, 2년 안 입었던 건 그런 식으로 다른 나누면 하시면 옷장도 정리도 되고 그냥 기부했다는 좋은 느낌도 되고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에는 아마 기부 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입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도 많이 그런 실천? 실용 프로그램? 아까도 얘기했던 물건 다이어트 그것도 있고 냉장고 없이 혹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볼 수 있는가 해서 그런 실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관련해서는 냉장고 슬래션 그 슈프리도 안 사는 냉장고를 맞아. 그런 것 때문에라도 많이 유명해졌다 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없이 일주일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 비우는. 냉장고 네, 거기서, 그쵸. 지금 좋은 개념으로는 그 프로 때문에 나름의 냉장고 사먹기가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게 그 프로 때문에 좋게 됐고, 근데 정말 주변에서는 좀, 뭐랄까,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그냥 쇼핑을 안 하는 줄이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흥행한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보다 카쉐어링 하는 사람은 꽤 있긴 하더라고요. 저 주변에는 카쉐어링가 그게 이름이 뭐지? 소카. 맞아요. 소카 이용하는데 거의 렌팅이네. 소카는. 그래도 생각보다 구입하지 않고 중국 그 카쉐어링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다 중고 시스템 같은 헤드라인. 물건을 사지 않는 게 렌탈을 하는 개념이랑 또 연결되나요? 나는 지금 뭔가 요새 계속 침대 렌탈도 광고에 많이 나오고 아니 지금 뭔가 계속 나는 이게 좀 약간 섞여 주제가 좀 섞여 예를 들어 렌탈은 다른 개념에 가까 물론 그러니까 차를 꼭 사야만 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 왜 우리가 놀러 갈 때 한번 차를 살 때 고민할 때 그러니까 가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어딘가를 조금 놀러 갈 때 써야 되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1년에 한 50번? 주말만 쳐더라도 뭐 그렇기 때문에 사서 주말에만 사고 주중에 세워놓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바에는 이런 개념도 있다. 이런 거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 요즘에 그래도 먹힌다 이거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데 지금 말을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못하게 하는. 저희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쓰레기 줄이는 방법 좀 많이 이상한데 단체치를 되게 직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안을 받아요. 혹시 불필요한 소비 같은 걸 없애는 거 그런 걸 의견을 받았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저희는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처음 신생 기업이었으니까 그 소속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체티 똑같은 걸 입고 그러니까 단체티를 많이 나눠주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산천에 그때 신입 직원 할 때 다 똑같이 맞췄거든요. 그걸 입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산천에 금토콩 가서 멀리서 저 사람은 우리 직원이구나. 산천에.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단체티를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단체티 같은 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그러기도 했었는데 점점 왜 단체티 입고 다니면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걸 그렇게까지 나와서 저거를 끝났는데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단체 끝났는데 안 입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운동해도 그렇고 그때마다 맞추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단체티 같은 거 만들지 마라. 그런 걸 제안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언제부턴가는 단체티를 아예 안 맞춰요. 예전에는 운동하면 운동할 때 맞추고 신입 직원 하면 또 신입 직원으로 맞추고 그랬었는데 안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색깔만 통일해요. 무도 흰 옷으로 입고 운동에 참석하세요. 그런 식으로. 저번에
했던 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또 다른 색깔 입으면 안 돼요? 중간에 또 은둔도 많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목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전에 냈던 걸 지급했던 거 입고 오세요 하면. 각자 다른 거 입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 회사에서도 얘기하는 소속감 느낌이 없잖아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하얀 걸 밟아야 되는데 온갖 색깔이야.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하는 운동인데 굳이 입어야만 소속감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옛날에 까먹겠지? 월드컵 때 빨간색 그 붉은 악마 티셔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굳이 그 셔츠를 사지 않았지만 그냥 빨간색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이거는 자발적인 거고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됐어요. 아마 모든 직원이 다 같은 색깔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같은 거 입어요? 그러니까 팀별로 단지 색깔이 다르지 아니 그건 않아요? 어차피 겉에 씌우니까 아, 그래요? 상관없는데 흰색이 있고 같은 거 조끼? 네, 그거 입으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다 맞췄고 모자까지. 그럼 이게 그럼 한 번 딱 쓰고 그 다음부터 다 버려주고. 이거 없으면 좀 서럽긴 해요. 뭐 단체티? 저희 회사는 이제 티는 아니고 프리스가 있거든요. 이게 겨울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프리스를 맞춰줘요. 하나씩. 그 털 같은 거 있는 이 외투 같은 거 있으니까. 예, 보통 이제 텔트 같은 거 있죠, 텔트. 용당 같은 네. 용당 같은 느낌. 그런 거 맞춰준다고? 그런 게 예, 따뜻한 거. 왜 효리가 입고 나오는 거. 유니클로에서 말하는 브랜드 네임이 된 거구나. 맞나? 아무튼 예, 아무튼 예, 그 외투 같은 걸 하나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밖에서 다른 일을 이제 오랫동안 상주 나가고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3년 차 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그 옷을 맞춰준 적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하지. 그러니까 제가 소식이 느린 것도 있고 이제 뭐 저까지 신경이 안 온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갔다 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옷이 없는 거지 이제. 다른 사람 다 똑같은 옷 입고 있는데 그게 게다가 이제 심지어 신입들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나만 혼자 나 3년이나 됐는데 일해서 온지 나는 저거 한 벌도 없는데. 일단 그것을 계속 입고 다니는 거네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실내는 따뜻하고 보통 이제 뭐 담배 피러 나가실 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외투 입을 수 있게 뭐 그거는 조금 개념이 틀린데 왜 이렇게 단체체 대부분 그거는 하루만 입는 옷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안 옷 입는 옷들이어서 거의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옷처럼 맞나 그런 것도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그런 거 맞출 때 좀 더 실용성 있는 걸로 맞추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입을 수 있을 만한 정도. 야구 잠바. 야구 잠바. 이런 거. 아니면은 마크가 그런 거 많이 정말 자세히 와서 봐야만 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마크를 최소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서 단체티 그런 기념티 만들지도 않을 운동도 하지만 만약에 누가 주더라도 안 갖고 왜냐면 이제 또 안 갖고 오는 안 갖고 오는 문화가 있어야 만든 입장에서도 잘 나가지가 않으니 다음에는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이제 인식이 확산돼 있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예 거의 안 만들어요.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아직까지 만드는 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운동 같은 건 그런 할 때, 공무원들도 저희 주는데. 회사 최근에 단체치 만들어서 돌렸어요. 워크숍 간다고. 저도 안 하는데 만드는데 되게 큰 거 없잖아요. 한번이도 안 되죠. 리사이클도 안 되잖아요. 이름이 써있으니까. 예전에 아주 쓸데없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만드는 게 회사 이제 한 방향으로 나는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80년대 그런 그런 방법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경향이 그런 데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경제가 성장하면서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지금 자연스러운 중이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비도 안 해요. 제비 시간이 짧아졌다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에 그 과잠 이런 거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이제 다른 옷들을 여러 개 사랑 입느니 그 옷을 입으니까 훨씬 좋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체티는 소속감을 과잠 이런 데는 되게 좀 엘리트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단체티에 어떤 숨겨 있는 그 어떤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의 활용도가. 활용을 좀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면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의미 있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데 이제 그 개인이 사 입는 옷에 비해서 그게 너무 촌스럽고 그 마크라는 것을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의미가 없다지. 만약에 그것까지 잘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예쁜 디자인에 그리고 실용성이 매우 좋은 그 큰 롱패딩 이런 거를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해봐. 평창 롱패딩 이런 거를 그러면 그런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 이건 가격이 문제예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때 회사 단체티 같은 거는 만약에 워크숍을 가면 워크숍을 가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막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싶은 게 아닐까요?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억의 문제? 저는 이제 단체티 만드는 회사는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 이럴 때 막 나누죠 장가 같은 거 그런 거 집에 쓸모가 없어요. 막 여기 이상한 자랑 나눔이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안 입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막 그때 재밌었던 기억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버리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야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아닐까요? 마음에 들면 갖고 있어도 돼요. 그 회사 단체티는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런 거 빨리 없애고 싶고 그런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과장은 갖고 싶고 회사 단체티는 버리고 싶은 이유가 이거구만. 저희 이번에 단체팀은 워크숍을 푸켓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안 그리게 돼요. 저는 못 가지고. 품질과 기억의 문제다. 좋겠다. 저는 오히려 소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쇼핑창에 검색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제 동생 남편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들은 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물건을 사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뭔 소리야 물건 필요하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어떻게 진짜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것들은 굳이 정말 몇천 원이 되지 않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버리냐 마냐 그거의 핵심은 필요성과 소비가 1대1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나의 필요성은 어떤 물건의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닌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을 나는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샀을 때의 코스트랑 내가 이 물건을 만들려고 제작을 시작해서 DIY를 했을 때의 코스트가 오히려 DIY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금액뿐만 아니라 시간 코스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기성품을 다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기성품을 사는 게 전체적인 코스트에서는 가성비가 먹힌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내가 만든 물품에 대해서 되게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몫을 비워서 나만의 진짜 저는 목공을 배웠어요. 진짜 하려고. 근데 올해 그게 차라리 사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잘 만드는 사람께 더 잘 만들겠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에 필요한 또 수납 관련된 걸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으면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 다른 게 어지러워 보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뭔가를 또 사고 그러니까 신발장도 신발을 이렇게 넣으면 여자 같은 경우 힐이면 앞쪽은 낮고 뒤는 높으니까 공간을 또 활용하려면 또 얘를 이렇게 하면 또 뒤쪽도 이런 식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정리전동 관련해가지고 그런 물품 관련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리만을 위한 정리 왜냐면 하루 수 있으면 이제 다시 엉클어지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럴 경우 그렇게 돼서 물건의 수를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서 또 그게 정리가 되다 보면 일단 불필요한 걸 안 사게 되니까 모아놓잖아요. 연필 같은 것도 저 요즘 막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펜이 좀 이만한 연필꽂이 안에 가득 그렇게
근데 일단 그래도 다 무한으로 구우면 더 살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몰라서 빨간색도 사고 주황색도 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일단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많이 쌓이는 품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많이 걸어요. 키보드가 한 집에 10개 넘게 있거든요. 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아마 저마다 다 있을걸요 그런 품목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책을 잘 못 걸려요. 책장이 맞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안 읽은 책도 많아요. 이게 제가 안 좋아하는 읽은 책이 더 많아요. 김용화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책장이란 나의 책장이란 읽으시면 꽂아놓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을 꽂아놓는 거다. 위안받고 그냥 안 버리기로. 저는 오늘 이렇게 책을 한 권 무시고 뽑아서 읽었는데 분명히 옛날에 재미없게 읽었던 책이 딱 펼쳤는데 그 장에 내가 필요한 말이 있는 거야. 그 오늘의 나에게 이거는 함부로 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 말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험 때문에 뭐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럼 근데 사실은 이걸 정리하려고 그 중고서점에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요즘 등록되는 게 되게 많이 편해졌거든요. 뭐 바코드를 제대로 쓰면 가격이 쭉 도서가 딱 다 채워지고 가격만 다 입력한 정도로 그것도 너무 귀찮고. 저는 뉴스 시장에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 불구하고 저는 옷은 잘 버리거든요. 근데 옷은 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가게가 이런 데 갖다 줘요. 근데 꼭 버리고 나면 후회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막 90년대 패션, 90년대 패션이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 그것도 찾고 있더라고요. 괜찮죠. 그때 옷을 또 입으면 아마 지금 생각하셨던 그 빛이 안 칠 맞아. 거예요. 맞아. 책도 바르고. 디자인을 못하더라도 맞아요. 저는 어떤 물건이든지 아끼는 종류라는 게 없고 다 잘 버리거든요. 집에 그래서 물건이라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싱크대도 이렇게 열면 텅텅 비어 있고 접시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아예 애착을 가지는 물건이 없어서 남편이 자취집에서 10년간 쓰던 접시랑 밥그릇 다 껍질 벗겨진 거 이런 거 그냥 쓸만하네. 내가 사올 필요 없겠다. 한 거 아닌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습기도 별로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옷은 종류가 많고 그 대신 또 쉽게 버려요. 그러니까 애착이 없는 만큼 많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사고 이걸 오랫동안 아끼면서 소비하지 않고 쉽게 버리고 이렇게 빠른 사이클에 돌아가는 좀 요새 소비 풍조에 좀 되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릇에 관심이 없었는데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너무 막 주면 얘네들이 너무 막 그렇게 먹는 거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깔고 거기에 예쁜 그릇을 놔두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딱 얘네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그 필요 없어지는데 한참 클 때 소딩, 중딩 막 이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는데. 근데 하나 더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만들어 먹여야지. 이런 과한 욕심 때문에 막 아이스크림 기계도 사보고 진짜 몇 번 안 쓰고요. 그것도 또 괜히 살림을 사모으니 쓸데없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 몸 챙기겠다고 film 샀다가 한두 번 설거지 해보고 내 몸을 모두 뭘 챙기냐. 네, 그냥 그거에 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들 인식이 좀 낡은 것이나 중고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처남이가 아파트 근처에 입주하면서 모든 걸 다 풀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뭐 드림이라는 카페, 그게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거 한 3개월만 진짜 드림 나오는 것만 해도 그 집에 다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소파나 식탁 이런데.
이런 것들이 뭐 저쪽은 이제 새 아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이제 쓰던 이제 식탁을 버리고 새 거를 사는데 이게 좀 멀쩡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는데 돈도 드니까 물컵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서 와서 가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침대, 소파, 뭐 귤이 준다고. 카페예요? 아니. 네, 카페. 아니 따로 있어. 카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카페 공판만 카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소파 드립니다. 네. 뭐 카페 이름 냉장고 드립니다. 되게 많아요. 이 제목에 그림이라고 해놓고 아니면 아주 저가에 있는 거나. 그런 식으로. 저도 옛날에 소파 한 10,000원에 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혼자 사니까 남자가 뭐 공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더 모아서 씌고 꾸며라니까 와이프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가구는 남이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뭐 이런 거. 도깨비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오히려 없어지고. 뭔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이프 귀신부터 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면 귀신부터 와. 그래서 저런 인식이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이렇게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사람이랑 오래오래 같이 있던 물건에는 뭐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때가 가죠, 때가. 20세기에. 의외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중고 물건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마다 꺼려하는 물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책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 근데 옷가 저는 남의 옷을 산 그 중고 입는 그거는 좀 이상한 거 같거든요. 근데 물건은 뭐 그렇구나. 중고 옷은 거의 사본 적이 없고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동이 제대로 되면 괜찮지만 그거 말고 식품 같은 거 제가 옛날에 그 중가요? 불렀나요? 어떤 걸 먹는다고요? 영양제를 미국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게 나한테 몸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먹이면서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봉한 거거든요. 내놨어. 사간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거. 사가지는 않는데 그림은 해요. 실제로 말했던 그런 지역 카페에서 여기가 시어머니가 너무 김치를 많이 주셨다. 선착순으로 오면 준다. 이러면 얼른 달려와서 갖고 오고 치킨도 가끔 있어요. 저걸 누가 살까 싶었는데 그런 영양제도 사갖고 이런 걸 보면 사람마다 이제 그런 맞아요. 꺼려하는 게 꺼려하는 있고 품목이 있고 아닌 게 받아들이는 있고. 정도가 있고 하니까 의외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게 좋은 사람이 그거 올리는 게 또 귀찮고 한데 또 막상 사라지면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쪽에 환경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없나 봐요. 저는 음식을 쓰레기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을 좀 적게 내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긴 해도 내 머릿속에서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지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작동이 되진 않더라고요. 단점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도 물건 잘 버리니까 옷 같은 거는 그 우유 수거함에 결국 초록색 박스. 네, 거기다 버리거든요. 잘 버리는 게 좀 단점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 환경을 생각해서 잘 소비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홀더 있잖아요. 컵홀더. 그거를 웬만하면 안 써요. 그냥. 근데 컵홀더를 쓴다는 건 이미 일회용품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 먹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에 섰을 때 그걸 해봤는데 설거지가 너무 환경을 생각한다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쉬웠어요, 그죠. 요즘에 사람한테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것까지만 해결되면 그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기술이죠. 그러니까 나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해야 되고 많이 갖지 않아야 되고 여기 동의하는데 그 물건을 많이 갖지 않고 리사이클하는 거를 개인한테 맡겨야 되나 기술 발전을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물건들을 훨씬 소재가 좋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되게 말이 많은 게 지금도
쓰레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그걸 쓰레기를 처리비용? 아니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거할 때 한꺼번에 수거를 해버리니까 그걸 또 다시 재분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진대요 활용도가. 플라스틱 같은 거 다 걷어가면 다 재활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35% 정도 거기서 다 재분류를 해서도 안 되는 게 많아서 재활용은 30%,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걷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지자체 뭐 국가적으로도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문제인 거는 그 재활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데다가 파는데 수입을 잘 안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거 쓰레기 대란도 그거 관련해서 많이 있다는 건데 그거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 재활용하는 아니면은 그 과학기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비닐 같은 것도 빨리 분해시키는 그런 걸 쓰지 않는 게 좋겠지 않냐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좀 덜이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고 어제 또 뉴스 보니 일본에서는 그러면 우리처럼 그러니까 비닐을 비닐 활용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용도가 많으니까 비닐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처럼 비닐 사용할 때 금액을 내는 그런 걸 한번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부가 너무 심해서 거기는 거기도 편의점 같은 것도 많고 잘게 사는 곳이 많은데 그때마다 경탄화시켜주면 굉장히 많대요. 비닐 사용량이 일본 자체에 그거가 되게 홍보도 안 되고 잘 안 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비닐 사업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일회용 비닐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 사면 그냥 비닐 말고 쓰레기 봉투 비닐로 대체해가지고 엄청 많아. 그래서 그 나중에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거를 네. 못 따라. 그거 사대는 양이 쓰레기 양이 구입하는 것보다 못 따라. 전 장바구니 들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 중고나라랑 그런 중고품 파는 사이트들이 늘어나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물건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별로 없을 때 아름다운 가게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는 거기는 잘 안 쓰게 됐거든요. 몇 년 전에 했어요. 몰랐어요. 거의 옛날부터 있어요. 되게 오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도 있었으니까. 근데 내 물건 그냥 갖다 기부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되게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중고 마켓에 내가 물건을 내서 팔 수 있다. 미국에는 왜 벼룩시장 뭐 해갖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온라인상에 그런 게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컨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 없이 그런 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꺼리껴하는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상의 어떤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물건 자체의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재활용 기술 이런 것도 있다면 정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 자체에 저 어릴 때는 그런 거 물렸으면서 저는 언니 거 물려받았거든요. 언니가 5살 때 입었던 옷 사진이 있으면 나 5살 때쯤에 언니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나 놓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언니고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몇 년 뒤에 보면 내 동생이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한을 쌓아주는 게 좋지 않구나. 동생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마어마하게 사드려요, 지금도. 그래서 적당해요. 하늘도 남았구나.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대부분 그렇던데. 그럴 경우에는 언니 거 말고 옆집 언니 거를 사진 달라야 되니까. 아, 맞아. 요즘에는 다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물려있고 그런 게. 네, 요즘 그거 없어요. 이렇게 애가 없으니까 못 물려주고 왜 딴집으로 좀 네. 근데 요즘에는 물려주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할까봐 그쪽에서 굳이 정말 입장만은 안 필요하면 주고 샀는데 안 맞거나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런 것만 주고. 그런 거는 그쵸. 저는 엄마들 성향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나도 지금 일하는 진짜 그 지역 카페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라지 세일 이런 것처럼 저희 지역 카페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벼룩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인 콩나물 때문에 봉사해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것들을 갖고 나와서 서로 나눠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확대가 되면 덜 사고 나눠 쓰고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생각했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한마디씩 하시. 네. 아, 예. 정리에 대해서 미니멀리즘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있었고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었나라는 걸 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잘 사고 잘 버리는 사람이구나라는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는 환경 보호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잘은 쉽진 않겠지만 좀 여러 가지 골고루 좀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도덕적 같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막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 같아서 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막 공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잘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써요. 마케팅이 노예예요. 막 텔레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양말 말리는 그런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저거 사고 싶고 이상한 데 사요. 그리고 막 물 설거지할 때 물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그거 그냥 사요. 근데 안 써요. 그리고 엊그저께 야채 다지기를 샀어요. 그거 하면 계란말이 할 때 이렇게 하기 편하대요. 포장도 안 썼어요. 그냥 안 써요. 그리고 막 그런 게 집에 그런 게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 느끼는 건데 저가 그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애들은 좀 소비를 자제하고 집에 쌓아두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성을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저 옷 같은 것도 저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 여자들은 뭔가 공감할 거예요. 텔레비에 막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해. 그러면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 스타일 막 사요. 그리고 옷장에 넣어놓고 그때 입고 한 달만 지나면 이걸 내가 왜 샀지? 정말 거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막 버저트리 같은 거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막 코데즈 완전 공감하는데? 근데 막 키 크고 마른 언니들한테 어울리는 걸 내가 막 산 거예요. 그리고 옷장에 보면 진짜 이런 걸 왜 샀지? 그러고 또 버리지는 않고 그냥 쌓아두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보면서 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하고 이게 좀 있고요. 그리고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덧붙이자면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혼자 사니까 엄마가 가끔씩 오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쓸 것을 이렇게 널려놓는 스타일이에요. 막 그 청소는 하는데 이렇게 널려놔야지 이렇게 손에 닿는 데 있어야지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뭔가 많이 이렇게 널고 근데 엄마가 오면 뭔가 서랍에 다 넣어놔요. 이거를. 그러면 저는 찾지 못해요.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마가 다 넣어놔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그냥 어디 넣어놨대. 그러면 또 못 찾고 또 사줘. 소비가 막 늘어나고 내가 그 회사할 때 진짜 막 엄청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부르는 정리야?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안 되겠다. 정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 걸 느낄 생각도 있잖아요. 쓰는 건 눈앞에 있어야 된다. 널브러져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리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법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었지만 생각이 들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리정돈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벌려놓은 일도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았을 때 제가 스스로 벌려놓은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하느라 계속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그게 쌓여가지고 골치가 된 거는 지금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냥 입고 싶었으면 좋겠고 외면하고 싶었으면 좋겠는 이유들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아직도 이렇게 쌓여있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지르지를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있어요.
물건을 사는 것도 결국엔 저지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걔를 언제 어느 순간에 걔랑 또 뭐 과외를 하던 아니면 걔를 계속 취할지를 정하는 것도 저질러야지만 결정을 뒷날에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저지르지를 말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물건이 별로 없거든요. 부잣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까지는 물건이 많았는데 대학 때부터는 물건이 엄청 없어지고 지금 더 자주 다니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버리고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좀 궁금한 게 그 책을 쓴 그분들은 그렇게 버리고 뭘 얻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없어서 불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사실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게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물건을 이제 이 사람한테 많이 버리다 보니까 없어서 불편할 때도 있고 다 갖춘 사람이 되게 부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뭘 얻으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가지고 계신 건 정말 액기 쓰겠네요. 자주 다니니까 좀 그렇죠. 귀찮으니까. 자기 불편하다. 저는 정치에서 이제 극좌 이제 다의 이제 최고 이제 되는 뭐 녹색당 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결국에 이제 환경 쪽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 예전에 나와서 이런 나오는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점점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쓰레기 때문에 한계점이 나올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싶기도 하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전까지 저는 내가 죽기 전까지 아무 일 없을까 그런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뭐 위에는 모르겠고 아직 내 죽을 때까지 아무 생각 문제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뭐 생각이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막 친구들이 해난이어리, 뭐 스코니어리 이런 책 읽고 자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듣지 않는데요. 너는 뭐 그래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정리정돈이나 이런 게 거기서도 잘 안 느껴졌는데 내가 움직이려면 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환경을 위해서라든가 아까 녹색장에 뭐 그런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느껴지고요. 언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전히 그렇게 느꼈고 생각보다는 제가 정돈을 잘하는 편이라서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대신 안 하는 게 저희 아들하고 딸방을 안 해요. 똑같이 이러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못 찾아서 자기는 그 엉망진창이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해주는 딸 아들방을 안 합니다. 정리하고 네, 그래서 이유가 있나 보다 일단 인정하고 그 방문을 열지 않는 걸로 해결책을 보고 뭐 그렇습니다. 소비 뭐 그런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저는 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제가 생각했던 그 정치 투쟁의 무의미함 뭐 이 다음에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환경 문제와 뭐 그 어떤 생태적 삶 뭐 이런 것을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뭘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재활용품 잘 안 쓰기 위해서 나만의 컵을 갖고 다닌다. 뭐 이런 몇 가지의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는 아마 습관처럼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가 변하면서 생활 패턴도 바뀌고 오히려 뭐 요즘은 비닐 장갑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닐 장갑과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왜냐면 그것들이 너무 간편하고 나에게 시간을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뭐 고무장갑을 끼고 하고 닦고 이런 필요 없이 그냥 쓰고 버리는 그 짧은 나한테 시간을 아껴주는 그 요구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그 가치 하나의 가치를 오래 견지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시간의 가치로 다 환산됐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채워졌을 때 잘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직업적으로 병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늙은 그런 거 관련된 게 많으니까 한 번 뭐가 닿으면 이제 다 버리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가 이 사람한테 있는 병을 이렇게 옮기면 안 되니까 이 사람 한번 딱 만지면 다 갈고 이 사람 한번 살짝 만지고 갈고 그런 게 많아서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냥 너 많죠 그거 달라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버릴 때마다 좀 아깝긴 하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도대체? 장갑 달라.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해요? 좋으니까 그거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야. 보시기에는 그거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야. 뭐지? 텃밭? 왜냐면 저희 목장갑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초록색 같은 거 고무장갑 같은 거. 아니 그 소리 아니야? 싹 잘라서 아니 그것도 좀 더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도 두껍게 좀 좋은 거 나와서 그런 거 하여튼해서 달라고 그러고요. 마스크 많이 그냥 마스크 기분 많이 많이 달라고 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장갑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일회용품이 많기 때문에 엄청 나와줘요 요즘에. 소독 안 쓰는 요즘 옛날에는 다 스테인리에서 나오던 물품들이 다 일회용으로 나와가지고 물품조차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고. 기구 이런 것도 이래요. 네. 감염 문제 때문에. 일적으로는 조금 하긴 하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일단 조금 자율적인 느끼긴 하는 게 이런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 물건 가짓수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뭐가요? 일회용품을 쓰는 게. 완전 접시 같은 게 없으면 이제 설거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50가지가 그렇게 50가지만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어제 50가지와 오늘의 50가지가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예. 내일 50가지를 사면 되니까요. 요즘에 그래서 수세미가 안 그래서 쓰는 뭘 거 안 돼요? 저는 사실 별로 무력이 없는 스타일이라 사실 예전에 학생 때는 그 신발장이란 존재가 별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내 똑같은 게 다녔어? 네, 저는 신발 한 켤레로 한 1년씩 신었어요. 학생 때는 결국은. 뭐 그렇게 크게 신발의 용도라든가 이런 게 물론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4켤레 정도 존재합니다만 뭐 옷도 마찬가지라서 물론 지혜씨처럼 좀 이렇게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편이긴 한데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도 이제 겨울옷들 한가득이 버렸는데 저희 집이 채광이 되게 좋은가 봐요. 옷이 색이 바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옷도 많이 버리고. 보통 이제 그 베란다 확장이 돼 있어서 거기 이렇게 걸어놔요. 베란다에 놓으시는 예? 커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베란다가 제 방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게 확장이 그러니까 제 방이에요. 원래는 구조상 베란다였는데. 차가워도 안 걸어놨는데. 예? 그래도 차가에 옷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긴 한데. 신발 입고 오는 거 같아요? 발에도 안 됐다. 그게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가 있어요. 저 블라인드가 다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책이 잘 되더라고요. 책은 엄청 잘 되나 봐요 우리 집이. 근데 제가 집에 잘 없긴 한데 낮에 그래서 잘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릎이 많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를 제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혼자 살 때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저희 집이 이제 딱 본가가 있으니까 특히나 책 같은 거 본가로 옮겨 놓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책들은 그때도 놔뒀고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꽂아 놓은 뒤로 다시 꺼내본 책은 몇 번 없을 거긴 한데 무력 있는 다양한 삶을 잘 들어봤습니다. 법정 스님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저도 마지막 멘트. 법정 스님 말씀 다 무소에 관한 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수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이것만 남겨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마치겠습니다.